안녕하세요. 팀남나입니다. 10월 13일 MLB 메이저리그 분석 2021 MLB 플레이오프 3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81회차 대상 경기고요. 저는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경기들이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플레이오프 경기들은 경기 수는 적지만 프리뷰를 상세 프리뷰로 들어가다 보니 영상에 담기엔 분량이 너무 길어져 아쉽더라고요. 잘리는 경기가 있을 경우. 정성 들여 쓴 분석인 만큼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소개 못 드리는 경기는 시간이 야속합니다. 가능하시면 팀넘나 가족방 꼭 참여해 주십시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 휴스턴이 홈에서 리드하던 시리즈에서 화이트삭스 홈인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로 무대를 바꾸자마자 반격이 나왔습니다. 휴스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 심플하죠. 마운드에서 그레인키를 보았는 가죠. 불펜으로 쓰는 이유 역시 각 잡고 전환시킨 게 아니고 부상도 길었던 데다 폼도 안 좋아서 쓰는 거였던 건지라 그레인키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휴스턴이 경기가 잘 풀렸느냐 안 풀렸느냐 그거를 볼 수 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우리는 그레인키를 보았죠. 그레인키가 그래도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내려가긴 했다만 휴스턴의 투수 운영 분명 흔들리고 있습니다. 1점 정도로 막을 수 있고 따라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판단이 결과론적으로 미스났다는 뜻이죠. 이번 시리즈 중에 홈콜 논란이 안 나오는 팀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무대에서 큰 팀들의 싸움, 경기의 일부고 한쪽의 승패 예상에 가산점을 주고 감점을 줄 정도의 요소는 아니라 판단하여 해당 부분 최대한 배제하려 했고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자, 휴스턴이 먼저 변화를 취하네요. 우루키디를 4차전에 내려고 했지만 비로 인해 하루 경기가 밀려서 1차전 선발이었던 맥컬러스를 내기로 했다는군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내린 비는 휴스턴의 편이긴 했죠. 직전 경기 포함해서 올 시즌 화이트삭스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증명했고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았던 걸 고려해 내린 결정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 당연한 결정이었다 판단되고 솔직히 이제 예상의 범주는 넘어섰죠. 애당초 플레이오프가 그런 무대이기도 하고 이제 걱정되는 것은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올 시즌 화삭 상대로 좋았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엔 털리면 어쩌나.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걸러 들으셔야 돼요. 꼭 휴스턴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뭔가를 정하고 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던데 하는 기분 탓이긴 한데 임팩트가 세서 그런가? 자주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이런 저의 기분은, 근데 완전 기분은 아니죠.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으니까. 이런 저의 기분은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에 최대한 자중하려 합니다만, 종종 말씀드리듯이 배팅에 있어 이 쎄한 기분. 저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분석 다 끝마쳤지만, 결정적으로 뭔가 기분이 좀 그래. 배당도 야리꾸리한 것이. 그러면 저는 배팅 안 나가거든요. 분명 괜찮은 경기는 한데 뭔가 기분이 그런 경기. 그런 경기는 전 안 가요. 그게 여지껏 제가 배팅하면서 생긴 하나의 루틴? 철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키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휴스턴 제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자, 무튼 저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더 성적이 괜찮았으니까. 네. 자, 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그래도 맥컬러스가 선발로 나설 수 있다는 것. 이 비는 휴스턴이 조금 더 웃는 비였다 생각되네요. 화삭은 그대로 로돈이 등판하는데 랜스린이 잘했다면 화삭도 랜스린으로 바꾸고 다 때려 부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게 대수냐 싶을 화삭입니다. 크게 웃을 것도 없지만 울 것도 없죠.
홈에서 콜이 어쨌건 저쨌건 홈에서 쉽게 지지 않는다는 걸 실제의 결과로 보여줬고, 맥컬러스 너만 화삭 상대로 좋았어? 나도 좋아. 커리어 동안 휴스턴 상대로 7경기 등판, 방어율 1.55를 기록 중인 로돈이고, 이게 선발 싸움으로 안 간다? 그래도 자신 있을 화삭이죠. 이어지는 불펜 투수들의 면모는 분명 시리즈 전부터 화삭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저는 화삭으로 봅니다. 변수는 분명 생겼죠. 그것도 휴스턴이 좀 더 좋게끔. 화삭 입장에서는 좋았던 기세가 비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휴식을 갖게 되면서 한풀 꺾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휴스턴 입장에서는 하루 추스리는 날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하루 쉰 건 둘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이 쉬었고, 장소를 옮기고 나서 유의미하게 발생했던 경기력 차이. 화삭은 1차전 삼진율 17.6%, 2차전 28.9%, 3차전 28.2%. 휴스턴은 1차전 24.3%, 2차전 19.4%. 근데 3차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3.2%예요. 이게 여기서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심판 콜 변수도 개입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급격히 2배나 뛰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좀 동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휴스턴 같은 경우에 전과가 있는 팀이니까. 휴스턴이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닌데, 전과가 있는 팀인데 갑자기 이렇게 헛스윙이 2배나 뛰어? 장소 옮겼다고?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괜히 전과가 있으니까 더 의심받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화삭은 정규 시즌 중에도 홈경기 성적만이라면 리그 탑3에 드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를 뺏긴 게 아쉬웠을 텐데, 근데 홈에서 경기하니까 좋잖아요. 자, 맥컬러스를 앞세우는 휴스턴 상대로 마운드 선발부터 터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주관적으로도 들지만 객관적으로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도 터지지 않겠다 예상합니다. 선발부터 터지지 않는다면 경기가 끝으로 갈수록 유리할 쪽은 저는 화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맞죠. 휴스턴이 옛날처럼 대놓고 불펜에서 무너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불펜이 지금 철옹성의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야수 부분에서는 시리즈 전에 포지션별로 프리뷰 드린 대로 휴스턴이 강하게 압도하는 포지션이 두어 개, 크랙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실 휴스턴이 우세하다고 해도 별 차이도 안 나고, 그리고 화삭도 약한 파트가 아니잖아요. 결국 휴스턴의 파트냐 화이트삭스의 마운드냐, 이 선택지에서 저는 늘 그랬듯이 마운드를 골랐을 뿐이고요. 그리고 화삭도 타석이 약한 팀이 아니라는 거 밀어볼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애틀랜타 미러키. 플레임으로 해드려야지, 포스트 시즌이니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미러키 브루어스. 자, 양팀의 시리즈 역시 어떻게 흐르려고 이럴까요? 미러키 홈에서 벌써 2경기 치렀으나 시리즈를 리드하고 있는 쪽은 애틀랜타. 또 남은 경기는 애틀랜타 홈인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펼쳐지고,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은 미러키라뇨. 이거는 제 시리즈 구상이 이미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미러키가 선발 로테이션의 우위를 앞세워 어찌저찌 애틀랜타까지는 잡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유튜브로 소개해드렸었나? 근데 참 애틀랜타가 이기는 것도 희한하게 이기네요. 물론 시리즈 전서부터 찰리 모튼, 맥스 프리드, 이안 앤더슨이라는 훌륭한 로테이션 트리오에 대한 기대는 분명했었습니다. 다만 미러키의 그것이 더 셌을 뿐이죠. 코빈 번즈, 브랜드 우드로프, 브래디 페랄타. 올 시즌 미러키의 선발 3대장과 맞서서 기대는 했는데 이렇게 잘해낼 줄이야. 그리고 작 피더슨. 가을의 사나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긴 했는데, 시리즈 내내 선발 기용은 한 번도 없었지만 대타로 적재적소에 기용되고 실제로 그런 활약을 해줄 줄이야. 애틀랜타 불펜이 실점을 안 내줄 줄이야. 이번 정규 시즌 동안에 애틀랜타 경기를 몇 차례 보신 분이시라면 상상이 다소 어려운 경기력을 선보이는 애틀랜타네요.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이에요. 애틀랜타가 3차전을 잡는다면 시리즈까지 먹겠다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애틀랜타 승을 본 건데요. 이거 아니 시리즈 프리뷰만 해도 미러키가 그래도 애틀랜타는 이길 것 같다며 갈 때 같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저 변화에 빠르게 순응하는 타입이라 해주십시오. 자, 현 시점 모두 두 팀 모두 선발 미정. 근데 저는 미러키는 라우어를 쓸 것이라 예상합니다. 애당초 4차전까지 가게 됐을 때 라우어가 나서든 하우저가 나서든 상관없이 미러키가 큰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시리즈라 말씀드렸는데, 하우저는 불펜으로 기용하면서 데빈 윌리엄스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써서 소모시킨 이상 라우어죠 뭐 남은 카드가. 근데 하우저 기용도 결과론적이지만 실패로 돌아간 이상 라우어라도 잘해줘야 할 텐데요. 라우어에 대한 기대치 물론 있죠. 근데 제가 시리즈 전에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요. 간과했던 부분 뭘까요? 라우어랑 어떻게 붙일 거야 애틀랜타가. 그때부터 승부는 갈릴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애틀랜타가 한 번의 심폐소생이 가능해진 것이 있죠. 저는 맞서 싸울 선수를 이노아를 생각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부상 복귀 이후 부진하면서 불안했던 이노아가 하우저나 라우어랑 붙어서 큰 이점이 날라 생각했는데 애틀랜타가 시즌 막판에 계속 재미 보던 것이 생각납니다. 뭘까요? 바로 차베즈를 오프너로 쓰고 세컨 피처로 스마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노아도 차라리 로테이션 합류보다는 불펜 합류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 보이고요. 제가 시리즈 프리뷰 할 때는 이 부분을 간과했었어요. 선발 어떻게 붙지? 이 생각만 하다가 그걸 놓쳤네요. 이걸로 애틀랜타가 순위 싸움할 때 쏠쏠했던 걸 까먹고 말이죠. 막상 프로에서의 이 조합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나온다면 또다시 한번 그 위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분명 시즌 후반에 보여줬던 그 오프너 전략은 라우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미러키와의 하이로테의 선발 맞대결을 붙어볼만 할 거라 생각합니다. 붙어볼만 하다. 마운드에서 선발을 붙어볼만 하다. 그렇다면 미러키는 대가를 치러야겠죠. 무슨 대가? 선발 3대장을 내놓고 2대1로 리드가 아니라 리드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가. 19 워싱턴보다 좋은 투수력을 갖고 못 이겼으니 19 워싱턴보다 훨씬 안 좋은 이 빠따가 대가를 치러야죠. 이렇게 빠따가 안 좋은 건 알고 있긴 했는데 운이 없는 장면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실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수 개개인별로도 말씀드리자면 아담에즈 같은 경우는 전 시즌 포시에서 망한 기억이 갑자기 막 소환되고, 아비자일 가르시아의 경우 사이클 떨어지면은 그 흐름이 한 일주일은 꼬라봤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코바 역시 최근에 폼 좋지 못하고, 엘리치는 시리즈 프리뷰 때 못하긴 못하는데 그래도 큰 무대 MVP 출신이 뭔가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그것 때문에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미련과 기대가 역시나 헛됐다는 거. 이런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이번 시리즈 중 득점 찬스가 16회 났대요. 16회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시에서 가장 위협적일 줄 알았던 팀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경기죠. 물론 제 오늘 예상과 달리 미러키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분명 이거 너무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때문에 미러키 쪽으로 배팅을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때문에 승패 예상과 배팅 모두 애틀랜타 쪽. 아니면 언더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지금 빠따 대결이 그래도 무게가 애틀랜타 쪽으로 쏠려 있지만 애틀랜타 역시 타자들이 거의 놀고, 제가 볼 때만 그랬는지 몰라도 치지도 못하는데 큰 무대에서 어이없는 주루로 아찔하게 말아먹는 장면이
이거 경기 시청하는데 제가 볼 때만 못하는 건지 잠깐 딴 거 하고 있으면 점수 내더라고요. 자, 보기에는 진짜 안 좋아 보였어요. 독인 객인이다. 근데 미러키가 더 안 좋긴 하죠. 이어 말씀드리자면은 미러키 빡센 애틀랜타 봤다가 미러키 빡센 투수들 상대로 점수 내기야 내겠지만 많이 내겠어 싶네요. 특히나 미러키 불펜들 상대로 점수 내기는 어렵다 보고요.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시리즈 내내 위에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 내내 1할 타율에 득점권에서 무득 행진하는 미러키보다 낫죠. 예, 낫죠. 마운드 지킨다는 기대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둘 다 빠따 형편없긴 하지만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더픽도 분명 메리트 있다 생각해요. 자, 마지막 경기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자, 로건 앱과 가우스먼이 출격하는 샌프 홈에서 시리즈 스코어를 1대1 만족시킨 것은 좋았지만 오늘 경기는 지지 말았어야죠. 다저스. 웹과 가우스먼까지는 뷰러와 유리아스로 맞불을 놓는다지만 그 다음 슈어저와 곤솔린이 껴있는 3, 4차전에서 의미를 가졌어야 했는데 당장 그 4차전보다 더 비중이 컸던 3차전 슈어저가 나오는 3차전에서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일의 4차전보다 이게 큰 거였는데요. 왜겠어요? 당장 내일 경기 잡는다고 하더라도 샌프 홈에서 또다시 로건 앱을 만나야 돼요. 아직 선발 매치업은 미정으로 뜨는데 다저스는 곤솔린 메인에 샌프는 데스클라판이 메인인 거 다들 아는 입장인데 근데 큰 의미가 없죠. 선발 맞대결이 말 그대로 내일의 선발 투수들은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른다는 뜻의 선발 투수들인 거예요. 어차피 두 선발 모두 털릴 김이 보이면은 바로바로 바꿀 테니까요. 자, 이 부분 로버츠도 그간 미운정 고운정 오래 보면서 근데 올 시즌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로버츠? 올 시즌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기서 케플러 감독이 시리즈에서 조금 더 두각을 보이는 부분 같습니다. 시리즈 프리뷰 때도 이 케플러 감독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왔는데 실제 시리즈 치르면서 직접 보여줬죠. 이 선수들 선발 기용 형태나 투수 교체 타이밍 같은 부분에서 총력전이 예상되는 싸움에서 이 감독의 능력이 보다 빛난다 의미가 있을 부분이고요. 뭐 그래도 자원 자체는 빵빵할 다저스입니다. 자, 오늘 트레이넨 젠슨의 투구 수가 얼마 안 됐고 중요한 건 투구 수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경기니까 뭐 연투 나와야 되고 슈어저가 7이닝 먹어주는 덕은 봐야죠. 저는 곤솔린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마운드를 밟는다는 의미의 선발로서 마운드에 설 텐데 2, 3이닝 기대합니다. 근데 거기서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터진다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고 안 터진다면 내일도 남은 한 6, 7이닝을 켈리, 그라테롤, 빅포드, 크네블, 베시아로 크게 한입 베어물고 트레이넨과 젠슨이 나오는 형태에 기대하는데 확실히 투수 방면은 사실 걱정 안 되죠. 다저스가 불펜이 털려서 시리즈 리드를 뺏기고 있는 거면 몰라도 시리즈 동안 불펜은 짱짱했으니까요. 내일 만약에 불펜이 털려서 다저스가 진다? 그거는 예상의 범주를 넘어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저스 타선의 반등을 잡는다면 경기 행방을 알 텐데 이 또한 불가능하죠. 이거 알면은 제가 세상 돈 다 따고 있죠. 다만 샘프와의 포지션 맞대결에서 가장 강력한 크랙이 될 줄 알았던 트레아 터너의 극심한 부진. 제가 유튜브에서 이 두 팀의 포지션별 상세 프리뷰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되게 가물가물하네요. 정신이 없어요 요새. 자, 아무튼 다시 얘기 이어나가면은 트레아 터너 포스트 시즌 13타수 1득점 1안타
0타점, 0볼넷, 3삼진, 0도루. 샘프는 부진이 예상되는 선수가 부진한데 다저스는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부진해요. 쌍터너, 트레아 터너에 저스틴 터너, 쌍터너에 시거까지 부진하니까 2, 3, 4번이죠. 이 타선의 무게감, 이 얘기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하고 또 한 얘기라 지긋지긋하실까봐. 근데 또다시 먼시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투수력을 근간으로 해서 시리즈 모든 게임에서 승산이 있던 다저스인지라 타선만 조금 살아내면 되는데 그걸 제가 잡아볼 필요는 없다 생각하네요. 좋은 페이스를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문제는 샘프가 굳이 자기들 홈에서 샴페인 따기 싫대요. 야, 너네 홈 다저 스타디움에서 우리 샴페인 따고 싶다. 의지 표명까지 해버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샘프가 모든 불펜 투수들이 다 출격 가능한 상황이라 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아무리 홈에서 또다시 유리한 조건으로 치러진다 한들 굳이 5차전까지 가는 불확실성을 안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4차전 끝나고 하루 쉬는데 다 나오기도 해야겠고요. 그렇다면 또다시 로저스, 맥기, 도발을 또 본다는 거? 해당 선수들에게 멀티이닝까지 맡기는 건 도저히 무리겠지만 1이닝을 맡길 공산이 크다면 다저스와의 불펜 맞대기로서도 밀린다 생각되지 않네요. 자, 그럼 다시 제일 먼저 마운드를 밟는다는 뜻의 선발 투수들 맞대결. 자, 데스클라파니가 5이닝 2실점 하느냐, 포스트 시즌의 곤솔린이 3이닝 무실점 하느냐. 저는 이 포스트 시즌 곤솔린 이 기록이 제가 끌고 왔어야 되는데 저만 봤었는데 진짜 형편없거든요. 새가슴이잖아요. 저는 전자, 그러니까 데스클라파니가 5이닝 2실점 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 이후에 다저스 투수진이 절대로 3실점 이상은 허용 안 하겠지만 이 초반에 만약에 곤솔린이 무너진다면 초반에 벌은 점수 차를 다저스는 데스클라파니 상대로, 샘프는 곤솔린 상대로 초반에 벌은 점수 차를 누가 더 단단히 지킬 것인가. 단단하게. 저는 샘프 쪽으로 봅니다. 전 이 키워드, 단단하게라는 키워드가 올 시즌의 샘프한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다저스는 폭발력 쪽에 마운드는 단단하긴 한데 단단한 이미지의 야수들 이미지가 단단한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샘프한테 넘겨줘야죠. 샘프가 끈적끈적하고 단단한 팀 딱 잘 어울리잖아요. 자, 저는 여기까지 듣고 나시니까 어디로 마음을 굳혔는지 아실 거잖아요. 마음을 굳힌 채로 배당을 봤는데 좀 배당 보고 이 배당에 다시 한번 마음이 굳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이래저래 해서 그래요, 다저스가 마운드의 힘을 앞서서 곤솔린 2, 3이닝 기대하는데 적시에 잘 바꿔서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서 기다리다 보면은 승리에 필요한 득점 정도는 내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저스 타선인데 데스클라판이 못 들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저스 승을 본다 했어도 이 배당의 다저스였면은 좀 배팅 추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배당 받을 만한 자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샘프 홈에서도 1대1 나눠 먹었으니 이번에 다저 스타디움에서 이번엔 홈이니까 비벼볼 거란 생각? 투수진을 믿어서 책정된 배당을 깎은 건 이해하는데 그 첫 단추인 곤솔린을 믿는다? 아니면 제가 예상 못하는 유리아스라도 나오려나요? 이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유리아스가 왜 이닝 소화를 짧게 하고 내려가는가, 바로 내일 쓰기 위해서다, 그런 루머도 있었고요. 뷰러 등판하는 루머도 있는데 뷰러 등판은 진짜 없을 겁니다. 만약에 뷰러를 써먹는다 내일, 그렇게 가면 5차전 가도 낼 수 있는 투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저스 봤다가 갑자기 반등할 것인가? 부상 공백에 부진까지 드러나는 상황에서 글쎄요, 저는 이 다저스의 배당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꾸로 됐었어야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 경기 역배 프렌을 다저스가 받았으면은 투수력을 바탕으로 경기 비빈다면 다저스가 역배 프렌 받았으니까 프렌 하지 않을까? 아, 이거 밸런스 좋은데? 했을 텐데 프렌은 되려 샘프한테 가 있는 이 상황.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 말고 누군가 배우신 분들이 누군가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 가르침을 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시라면 저를 그냥 샘프 프렌 물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해당 경기 스코어 다저스가 2점 내지 3점 내고 샘프가 4점 정도 낼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예상해서 언더게임도 같이 보고요. 설사 반대로 돼요. 다저스가 4점 정도 내고 샘프가 3점 정도 내고 그래도 스프렌 가면은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날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날 것 같거든요. 단단하게 운영 가져가서. 글쎄요, 이 경기 뭔가 저와 달리 다른 눈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제 가르침을 한번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일로 돼 있냐. 자, 이상으로 10월 13일 MLB 메이저리그 프리뷰 포스트 시즌 총 3경기 중 3경기 분석 마쳤습니다. 자, 평소 영상에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며 전 내일 다시 돌아올 건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